자, 제비식가 방송 시작하시는 거죠? 네, 손가 손상됩니다. 예, 정입니다. 우리 지금 손가생 어제 집회 현장에 가서 제가 들었는데, 예. 뭐 자자를 제일 싫어한다며요. 자차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자 싫어해가지고 좌회전도 안 한다며요. 차를 타고. 차 타고 절대 좌회전 안 합니다. 저는 우회전합니다. 우회전만 하죠. 예. 뭐 이게 지금 손가 선생이 이제 걸어 다닐 때도 왼쪽으로는 예. 절대 안 간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렇죠. 예. 될 수 있으면 우쪽으로 돌아서 길이가 멀더라도 예. 꼭 우쪽으로만 돕니다. 뭐 좌회전 깜빡이도 안 켜신다 그러고, 그래서 운전을 아예 안 한다 그러고. 어떻게 알았죠? 예. 그 자다가도 뭐 자자만 들리면 그냥 흥분해가지고, 예, 거기 자자만 들으면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막 물 한 잔 드시고 잔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예. 우리 손가생 그저께 제가 이제 같이 까방송을 진행했는데요. 그날 그때 이제 우리 집회 현장에, 그날 사모님이 생신이었어요. 생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까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예. 그날 케이크 사진을 저한테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보내왔는데 보니까 케이크에 태극기를 꽂아가지고 초 안 캡니다. 또 싫어하는 게 초도 싫어한다며요. 초도 싫어요. 초 치는 것도 싫고 초도 예. 싫고 초광장 앞으로도 잘 안 지나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낼 때도 초도 안 쓰고, 예. 그때 아버님 49세 때도 태극기입니다. 태극기만 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화제가 되는데, 손가 선생이 어떻게 해서 자자를 싫어하고 촛불을 싫어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난 까방송 하면서부터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 됐습니까? 예. 왜냐면 여기서 이제 자자는 잡벌들을 주장하는 겁니까? 왜 손집가생이 자를 싫어하는지. 승려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 방송에 여러 번 얘기했으면 예. 아버님이 이제 1919년생입니다. 예. 1세기를 살면서 예. 항상 저희들에게 했던 얘기 중에 세상에 빨개 세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걸 꼭 조심해라.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 던질 생각을 하고라도 이런 거 막아야 된다. 예.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도 유언처럼 얘기를 하고 갔어요. 나라가 위태로운데, 예. 어제 제가 좀 신기한 게, 사실 손가생 저는 목소리를 다 궁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같이 이제 방송하는, 저는 이제 매일 거의 같이 붙어 다니니까. 예, 근데 예.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기를, 예.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외치고 해도 예. 목소리가 안 쉬고, 오늘 지금 그대로예요. 어제 집회를 몇 시간 했습니까? 7시간 반 했습니다. 7시간 반 했는데도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멀쩡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어제는 사실 또 마이크까지 고장이 나서 라이브로 생목으로 고장도 했어요. 그렇습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오늘 또 말짱할 텐데 오늘은 생방송에 또 마이크 없이 또 라이브로 또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보기에는 상태가 한 2% 안 좋습니다. 2% 안 좋은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2% 안 좋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웬만한 부분들 저희들 같은 게 예를 들어 이제 노래방을 갔다 오더라도요, 노래 한 세 곡 부르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목이 다 쉬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주 목이 좀 이렇게 칼칼한 소리 내는데, 손가생은 목소리가 그대로예요. 저희 이제 애국 집회 나가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정가 스님처럼 그렇게 많이 물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한두 시간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도 목이 안 쉬느냐. 그래서 제가 자꾸 답변하기가 뭐해서 나도 잘 모르잖아. 그죠? 나는 다행히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DNA를 받았을 거란 이거밖에 없는데, 농담 삼아 저는 3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목에다 플라스틱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에 이제 우리 손가생이 3년 전에 어머님 산소 갔다 오시다가 경기도 국도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목 깁스해가지고, 목 깁스한 방송도 우리 있어요. 예. 그때 손가생이 우리가 목 깁스해가지고 까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이 득도한 겁니까? 그때부터 아마 이 좌측으로 안 되고. 예. 아 진짜 우리가 그러고 그때 보니까 좌회전하다 그때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놈이 좌회전 하는데 우측에서 넘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좌회전을 안 해야 되겠구나. 예, 그때부터 이제 우리 손가생은 사실 이제 전에부터도 이제 좌회전을 싫어합니다. 왼쪽으로 가자 그러면 굳이 오른쪽으로 하려고요. 저하고 밥을 먹으러 밖에 나가자 그러더라도 굳이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손가생이 찾아가는 식당은 오른쪽. 지금 자리에 앉아도 오른쪽. 우리는. 밥을 먹더라도 오른쪽. 숟갈 수저는 오른손으로 들지만, 그래서 왼쪽을 굉장히 싫어하고. 왼손도 잘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손가생이 속된 말로 36년간은 왼쪽 관련해가지고 연구를 해와가지고 지금 오른쪽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면, 사회 집회 보더라도 여러분 보실 거예요. 집회하더라도 오른쪽 방향으로만 걸어갑니다. 왼쪽 방향 안 걸어요. 그렇죠. 내려올 때도 오른쪽 방향으로 내려오고. 이게 이제 잔해를 너무 안 써가서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자한회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이 집회 끝날 때까지는 자한회도 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정상이 더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예, 예. 촛불 집회를 보고 나서부터 더욱더 송가생이 이제 어떤 자를 싫어하고 왼쪽을 싫어하고 이런 것더라고. 너무 심해졌어요. 예.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 보는 거고 몰라 이제 이런 뭐 세상이 이제 조용해지고 까방송을 안 해도 될 대한민국이 된다 그러면 굳이 제가 뭐 자촌 안 갈 이유도 없겠죠. 예. 가끔 한 번씩 이게 우리가 가져야지. 까방송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까방송이가 진짜 없애야 될 방송이에요. 예, 예. 맨날 우리 뭐 좋은 이야기 안 하고 조직이 조지니까 우리 스스로도 지금 정신적인 좀비가 됐어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송가생 집회하는 현장을 보고 또 촛불 집회 현장을 두 군데 보고 왔어요. 보면서 이제 저는 저한테 이제 뭐 동영상 하나 찍어 보냈잖아요. 동영상 찍어 보냈는데 예. 어제 이제 어떤 그 저기 60대 한 중반 예, 예. 어르신 분이 그 강화문 그 이수신 동상 그쪽 그 주변을 지나가다가 좀 실랑이를 벌였어. 실랑이가 이제 일어났는데 그 이제 그 군중들 한 20여 명이 그 저기 태극기 쪽 집회 쪽에 참석했던 그 어르신을 예, 예. 뭐 상욕을 쓰면서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동영상을 찍었어요. 예, 예. 하도 뭐 제가 볼 땐 저는 이제 뭐 이쪽 저쪽 뭐 다 보고 왔었기 때문에 예, 예. 다 찍었는데 그런데 야 이게 지금 해도 뭐 촛불 집회 뭐 태극기 집회 뭐 관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거기서 쌍욕을 하고 그 어르신한테 특히 그 여자분들은 애기 엄마 애기 엄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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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유치원생 다니는 그 여자 하는 말이 당신 같은 그 아버지를 안 둔 게 천만 다행이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그게 지금 애들 앞에서 할 얘기인지 나는 얘도 그래 되겠죠 뭐요. 아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할아버지 그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어르신을 예, 예. 골빈 영감 골빈 사람이라고 XX 그 개 뭐 이런 식의 욕을 하던데 동영상에 보니까 그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뭐 동영상 제가 한 3개 찍었어요. 예, 카트별로. 그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제가 보내드릴게. 아니 제가 그 시청에 가서 네. 보고 싶은 사람 얘기하면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제도 저기 뭡니까? 어제도 제가 집회 현장을 보니까 굳이 지금 그 촛불 집회와 예. 태극기 집회가 갈라져 있는데 태극기 집회하는 데 와가지고 촛불 하나 들고 뭐 크다란 저기 현수 저기 피켓 시인 들고 해가지고 마치 이제 깐죽거리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한 때리봐라 누거든. 때려봐라. 때려보면 우리가 이제 들어 눕겠다라는 그런 신보거든요. 그렇죠, 맞죠. 이제 집회하는 분들 어디 태극기를 가든 촛불을 가든 간에 맞지 마세요. 맞으면 이거 찍어가지고 사람 바보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때리면 예. 이제 그냥 개인이 때리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뭐 보수 태극기 집회자들이 집단 폭격을 이래 가지고 이제 예. 방송이 또 거기서 한방 뻥튀기 해주거든. 예. 그럼 또 그쪽에서 또 이제 팔 하나 부러졌는데 다리 2개 더 부러뜨려 가지고 이제 뭐 열사 만드는 거요. 이런 작전이 이제 이 뭐나 보수에도 알아가지고 어지간하면 우리가 방송할 때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사람 때리지 마라. 예. 절대 예. 밀지 마라. 손찌검도 하지 맞아라 오히려. 오라도 딱 써가지고 끔짝짝 예. 치면서 이러대 딱 이라고 막 이래 내가 딸 아버지 앉았다. 예, 깐죽거리대. 좀비죠. 예. 그러니까 어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 이제 8시까지 이 현장을 보고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다 좀비예요, 좀비. 뭐 촛불 하나 들고 강화문하고 저기 안국동 로타리하고 종로 거리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던데. 근데 촛불 집회가 의외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촛불 집회의 본질이 많이 훼손됐다 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예. 상당히 그 참여 수가 많이 다운됐어요 보니까. 어제 이제 그 태극기 집회는 어제 뭐 어찌됐든 뭐 집행부 추산 뭐 경찰 이런 걸 떠나가지고 가장 많이 모였습니다. 네. 이제 뭐 그거 우려 때문에 사실은 경찰도 긴장을 했었고 또 자칫하다가는 이제 그 강화문을 치고 들어가서 네. 난리예요. 전부 뭐 끝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네. 저 가만둬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식인데 가지 마라. 거기는 전부 지금 성행이 걸개 그림이 걸어놓고 성교육장이자 거기는 좌파교육장이지. 지금 현재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개판되는 여기는 아무 상관없는 장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서울시의 가장 중심인 강화문이 그런 장소로 변질되는 걸 보고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박 시장이겠지. 예, 박 시장 기뻐하겠더라고요. 어제 이제 그 보니까 사실 이제 이 특검 이 지금 집회 촛불 집회 자체가 네. 최순실 국정 농락 관련해 가지고 뭐 박근혜 퇴진 좋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석기 석방이라든지 또 민노총 노동계약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용 구속이라든지 그다음 황교안 총리 퇴진이라든지 막 이런 이상한 그러니까 본질에 벗어난 정치적 구호가 너무나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조만간 촛불에 모르고 가담했던 이제 골수들 아닌 다음에는 이제 전부 제정신을 차리고 원이 또 돌아오겠죠. 그걸 우리가 뭐 기대하는 거 아니라 우리 국민성이 오늘은 아니겠죠 하고 발을 담갔다 미안하니까 금방 못 나오거든 또 이게. 그렇게 이제 서서히 빠져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제. 빠져나오는 것도 서서히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거리 나가버리면요. 그렇게 촛불 들고 이제 살살 나온 사람들은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한 대치돼 있죠. 그 서울시내 이제 우리 강화문 시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청 쪽에서는 태극기 원래 그 저기 촛불이 박원순 시장 있는 시청 쪽으로 가야 되고. 그렇지. 그래 광화문에 가야지. 바뀌다뇨. 바뀌치고. 예? 박은순이가 거기에 뭐야 그 국기기양대를 못 세우게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바뀐 거 이상 박 시장은 좀 바꾸고 해라. 왜냐면 이게 이제 휴정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이거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그만합시다 이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그만하자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 상태에 대해서 촛불과 태극기 집회 충돌이 그 중단됐다 그러면요 이미 이거는 좀비들 세상이 돼버려가지고 좀비들 세상은 뭐냐면 미치고 부딪혀야지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태극기 집회는 강화문으로 가시고 오히려 거기에 지금 나라를 구했던 이수신 장군 그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이 그 동상이 다 있고 거기에는 박원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바뀐다 아니에요. 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우리가 강화문에 그 태극기를 휘날리게 하냐면 외국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태극기를 보면서 또 아니면 거기에 또 우리를 도와준 이런 나라에 뭐 국기를 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봤을 때 자기 자국에 대한 그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이 대한민국 참 배려 많은 국가구나 이렇게 보일 때 거기에 무슨 세월호에 뭐에 텐트다 어만 가보면요 문구만 보면 막 구역질나는 문구들이 그게 막 꽂혔어. 제가 어제 뭐 사진도 이제 여러 건 많이 찍고 막 이랬는데 저도 이제 그 사진 관련해가지고 저도 이제 그 왜냐하면 이제 글을 좀 적기 위해서요. 그렇죠. 글을 적기 자료 수집을 하려고 가기 했는데 그 자료 수집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태극기 촛불 집회하는 자들은 뭐 시청 앞에 가가지고 박원순 시장님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어제 보니까 그 태극기 집회하는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님 을 부르더라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가까운 데 있으면 가서. 그럼 자리 바꾸면 되지. 굳이 왜 초급불 든 사람들은 강화문을 고집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거기에 관련돼가 특혜를 줬으면 거기에 대한 텐트도 이제 세월 텐트도 글로가 치든 자면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장 좋더라고요. 물도 질퍽질퍽하고. 좋아. 눈 녹아놓으니까 신발 다 버려. 다 버리고 거기서 좋고 거기서 뭐 자기도 좋고 푹신푹신하고 거기 뭐니까. 지금 왜냐이면 지금 현재 불어나는 그 태국이 집회 인원으로 봐서는 조만간 강화문까지 그냥 밀려 들어갑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러면 현재 강화문에 만약에 이 태극기 집회 그 인원이 들어갔다. 그럼 강화문 좁아 또 사실은. 그러면 강화문 좁으면 청와대까지 가야 이제 안국동에서 청와대까지 이어지겠죠. 이제 이거 난리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쟤들은 어차피 저희는 못 넘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강화문에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박 시장이 같은 저거들 동족이라 하지만 그 시청 밑에서 이래 보면 매일 그냥 뭐 희한한 피켓 들고 계절 뜨는 거 보면 그것도 가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박 시장도 박 시장이 지금 긴급 제안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 촛불 집회하시는 분들은 시청 앞으로 좀 와주시고 태극기 드신 분들은 강화문으로 갖고 자리를 바꾸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세월호도 강화문에 텐트를 치지 마시고 시장 앞에 텐트를 치고 뭐 시장 앞에 텐트 치면 화장실 가깝지 않습니까? 따뜻하고 시청 밑에 화장실 있고 더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거는 지금 현재 그 태극기 집회가 점거하고 있는 그 중앙이 스케이트장 아닙니까? 옛날에 스케이트장이죠. 그 스케이트장에 그 물 부어가지고 거기 배를 띄워놓으면 딱 좋잖아. 거기서 물 비업되면 그 너무 이제 배가 안 뜨고 거기서 놀다가 거기서 놀고 거기서 뭐 이래 이제 레저도 좀 하시고 그럼 자기도 내려와서 같이 어울리고 이럴 수 있잖아요. 와시고 그 인근에 또 뭐 롯데백화점도 있고 주변에 그 저기 그 위락 시설들이 굉장히 좋아요 많아요. 가서 뭐 좀 즐기시고 그 인근에 또 사우나도 몇 개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굳이 그 막 강화문에 거기에서 난 그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원래 우리가 대한민국 자체를 외친 장소가 또 시청이거든요. 그렇죠. 광화문 광장이고. 거기 광화문. 자, 우리가 그러면 까방송이 최초로 이제 박 시장한테 제의하죠. 제의하죠. 뭐 제의하기 전에 박원순 이래 좀 미안한데 뭐 어차피 진욱이는 뭐 몇 살 차이겠어. 자, 박원순 시장은 내일
태극기 집회 주최자 그리고 저 촛불 집회 주최자 두 분 불러서 어지간하면 장소를 바꿔서 하자. 이게 내가 보기에는 한 5년 가기에는 이게 딱 맞다. 예. 이렇게 제안을 하라고.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에도 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1913년도 이제 땅 7월달 요만큼 주라. 예, 하고 줄 거 주고 이제 보낼 거 보내고 또 포로 수용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도 뭐 촛불 집회에서도 태극기 쪽에 있는 뭐 좀 이리 보낼 사람 보내고 그렇죠. 좀 해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유엔이 개입이 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죠. 또 우리가 까방서도 유엔으로 개입할 수 있잖아. 우리가 예. 지금 우리가 왜 개입하냐면 어제 그 태극기 집회에 그 북파공자원 출신들 HID, 그렇죠. UDT 막 이런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막 떼그로 왔어요. 예. 켈러 부대도 오고. 켈러 부대는 이미 예. 그 전에 창설됐고 이분들의 그 의지가 예. 김일성 목다로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 나이가 이제 한 70대쯤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업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 이 뭐 얼마나 국가에 대한 이 그럼요. 엄청난 그 투철한 애국심이 갖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예. 야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잘못 건들면 이거 상상도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이기 좀 우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으십시오 이랬는데 이런 걸 경찰이 중간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 그걸 서로 간에 아까 말씀대로 예. 유엔 이런 데서 협상을 하듯이 이렇게 조율을 안 해주고 예. 지금 만약에 그 차벽을 넘어갔다 예. 그러면 저쪽에 넘어오겠죠. 예, 그럼 예. 전쟁 되는 거야. 전쟁이지. 그럼 이거 누가 말리냐고. 예. 말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조만간 그 유혈 사태가 발생될 것으로 상당히 저는 우려되는 거예요. 얘기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어제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저희도 이제 뭐 저기 80년대부터 뭐 집회도 해보고 시위도 참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다 이런 경험상 또 나이가 있으니까 또 세상을 바라보는 또 신문 기자로서 했던 그런 어떤 세상을 그렇죠. 바라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시각을 봤을 때 어제 그 집회만으로 볼 때는 아주 그 유혈 사태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한 대치돼 있죠. 이제 강화문 시청을 중심으로 대치돼 있죠. 네. 우리나라 이제 완전히 좀비들이 날뛰는 세상들 촛불 들고 이제 막 깨문다고. 네, 막 이제. 깨물어요 이제. 네. 이 전염되면요 답이 없는데 뭐 태극기 들면 치료되나? 그거 이제 치료는 안 되죠. 예. 태극기는 함부로 그 치료약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건 태극기는 품 안에 갖고 조국이 들어올 때 꺼내서 대한민국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나 좀비들을 때려잡는 데는 F킬러도 약해요. 그거는 AI 조류 독감 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 돼야 돼. 좀비들 잡는데 그거까지도 안 될 건데. 안 될 것 같아요. 몽둥이가 예. 펴지게 되는 거는 완전. 어제 이제 뭐 좋습니다. 뭐 촛불 집회하는 거 좋은데 사실 그 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해외에 나가면 다 태극기를 보고 그래도 나라 사랑을 생각하고 또 가슴이 뭉클하다 그러는데 그렇죠. 어제 그 이제 그 태극기를 들고 그 강화문 쪽을 향한 어르신을 향해 가지고 저 태극기 드는 새끼들 태극기 저것도 없애버려야 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어떤 그 대화의 어떤 그 언어의 수준들이 이제는 갈 때까지 갔구나. 그렇죠. 항상 오버를 하지 마라고 우리 까방송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세상에 그동안 오늘날의 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어른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개망나니처럼 하는 것들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 촛불과 뭐 그 관계 없이도 이런 거는 진짜 어른으로서 매질을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어제 강화문에 인공기가 들어오는 게 천만다행이라 봐요. 그러면 태극기 대신에 그 애들한테는 인공기를 갖다 줘야 되나? 무슨 기를 갖다 줘야 그렇지. 되나? 그걸 줘야지. 좋아하는 길을 줘야지. 쟤들이 지금 뭘 들어야 될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태극기를 들고 뭐 자체에 대해서 이 탄핵 정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아까 방금 송가생이 얘기했던 어르신을 향한 그런 어떤 뭐 무시는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설까지 하면서까지 그리고 태극기 지금 뭐 태극기 들 필요 있는 태극기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 자체는 정말 그 듣기가 거북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항상 그 집회 사회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이러면 지금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 많은 그 나이 드신 그 어르신들의 얘기는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이 현상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닫고 있겠느냐 해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좀비들하고 차원이 다르다니까 지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저 영감태 같은 너가 아버지 같은 거 뭐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뭐
갈판까지 갔다는 얘기요. 이 그럼요. 정교조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가 이제 여실히 현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심각해요. 이게. 집안에서도 예. 지금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이견 대립, 갈등, 그리고 또 뭐 사회적으로도 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갈라지는 시각적 이상한 어떤 그 뭐 그런 부분들.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이 갈라지고 있어요. 손가락이 갈라지지 않게 있는 비법이 뭐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예. 자동차 운전 좌회전도 가끔 해주면 좋겠죠. 예. 지금 뭐 좌회전 한다 해가지고 예. 또 좌회전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욕할 거예요. 저거 뭐 좌회전을 왜 하지? 해가지고 또 동력 그렇죠. 찍어가지고 좌회전 하는 거 봤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또 씨발 그래, 허경영처럼 허경영처럼 돈다. 돈다 그래야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어제 했는데 손가락생 어제 7시간 30분 동안 집회했는데 아까 뭐 댓글 보니까 뭐 소변도 안 봤다던데. 소변도 안 봤습니다. 소변 네.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소변 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뭐 소변을 보고 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병이 생기는 거 다 알죠. 병 생기는 거. 예. 어떤 분이 나보고 예. 혹시 기저귀 차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페트병 큰 걸 좀 주면 예. 그 요강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무대가 달랐어요. 그렇죠, 보니까. 탑차 같으면 이제 뒤에 네. 약간 들어가서 네.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안 돼서 이제는 그래서 물도 못 먹고 네. 뭐 참을 건 다 참아야 됩니다. 네. 하여간 물도 참아야 되고 소변도 되고. 참아야 되고 욕도 참아야 되고.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예. 집회 살면 얘기는 했어요. 많은 그 우리 애국 국민들이 왜 목이 안 쉬냐고 묻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국의 피를 마시면 절대 목이 안 쉰다고. 그래서 보니까 목 쉰 사람 몇 명 있더라고. 그러니까 병 걸림도 하나 있잖아 지금. 그래가 애국병. 병이 애국병 걸렸죠. 네. 어이, 잘안 애국병 나요. 걸리가 애국병 치료약은 없는가? 없어요. 그 태극기를 예. 한 100장 덮고 자는 수밖에 없어요. 집에서 지금 태극기 입을 만든다며요. 만들려고 지금 저 예. 주문해놨어요. 그 태극기 입을 만들면 또 국기 훼손해가지고 그것도 법령 잘 보고 만드세요. 또. 덮는 예. 것만 하는 거예요. 예. 태극기를 덮더라도 예. 완전히 근본 다 걔가 다 잘해가지고. 또 정확히 하죠. 정확하게 이것도 뭐 해가지고. 잘못 덮었다 이러고 좀비들이 물고 들어진다고. 들어져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태극기 입을 나 집도 태극기를 예. 질라 그래. 집도 이제. 태극기 질라 그래요. 예. 지붕을 지붕을 태극기로 탁 만들고 예. 벽도 태극기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려면 젓가락도 태극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애들은 좀비들이 나오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그건 안 나가야 되겠다. 그건 나오면 안 돼요. 저희 아버지가 그 예, 그때 나온다 해가지고 세상에 뭐. 이런 일에 몇 번 나오란데 아버지가 예.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애국은 초질건 한 길로 가야 되는 일이라. 네. 이야 참. 그래서 뭐 이제 그 병 이제 애국병, 야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이 병 중에서 제일 좋은 병이 그래도 애국병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어떤 이유가 됐든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될 병이기 때문에 예.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우리가 치료해서 뜯어낼 된 좀비병이 아닌 네. 평생을 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음. 가슴 속에 이 병은 내가 갖고 가리라. 애국병. 저도 병입니다. 그렇죠. 저도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예, 저도 철도- 병을 하나 철도 좀 들어있어요. 예, 철도 들어있고 병을 하나 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손가한테는 다 병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병 다 드릴게요. 철병도 드리고 그렇죠. 다 드리겠습니다. 그 팔면 공물상 가서 팔면요 돈 됩니다. 비싸요. 병하고 철학을 팔면요. 우리 그거 팔아가지고 예, 좀 뭐 바꾸지 이거 뭐. 바꿀까요? 예. 근데 뭐 보니까 최근에 뭐 방송 그 종편들 아니 종편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뭐 저기 뭐 우리처럼 방송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뒤에 화면 바꾸고 뭘 하고 하던데 우리 손가생도 고민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냥. 그렇죠. 그런 돈 들일 바에는 우리가 지금 조만간 또 그 독거 노인들 예, 예. 공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기 그 어디 소년 보도 가장들 하던 노인들 예. 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돈 쓰는 게 낫지. 우리가 뭐 바꾼다 해가지고 우리의 진정성이 없어지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참 개그스러울 수도 있는데 예. 그 안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시사 토크를 대한민국 세계 최초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이런 쌍방 토크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그 애국 시민들이 예. 참 재밌다. 근데 듣고 보면 또 듣고 싶고 듣다가 새벽 4시간 잠도 못 자고 뭐 애 밥 해주러 일어났고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들을 때는 재밌게 들으시고 두 번째 들을 때는 자세히 들어보시라고 웃음 속에 그 찔러대는 그 화살이 맞는 사람은 엄청나게 아플 거라고 예. 이랬더니 그 한번 두 번째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옛날 것까지 이제 다 뒤져가지고 그 옛날 거 들어보면 예. 더합니다. 뭐 옛날 거 들어보면 야 이 개새끼야. 노길남이 야, 이 히트작이었습니다. 뭐 완전히 뭐 그거 보시면요. 왜냐하면 이해는 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그 만나신 분 중에 예. 그
충주 어딘가에서 무슨 랜드인가 뭐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야, 그 녹일남 시리즈를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 그래가지고 잡혀가면 어떡하실랍니까 이러더라고. 잡혀가도 뭐 할 수 없습니다. 수 근데 없지 뭐 뭐. 우리가 오늘 일요일 아닙니까? 오늘 또 예. 이제 2월 5일인데 2월 5일 일요일 지금 그 저녁 가족들하고 사실 있을 시간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병이 도져가지고요. 손가 병이 도져가지고 손가서 아까 문자 왔더라고요. 뭐 까자고 오늘 까자고. 그 저희들은 뭐 까자 그러면요. 바로 예를 들어 갑니다. 뭐 저기 뭐 신호를 잡고 뭐 없습니다. 시나리 잡고 없어요. 오늘 뭐 깝시다. 특검 깝시다. 그럼 바로 까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특검을 저번에 예. 한 여러 번 짰죠. 이제 세 번째 같은 예. 오늘은 좀 전곡을 찔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 모르더라고 아직까지. 뭐가 몰라. 잘못된지 모르더라고. 우리가 이 특검을 깔 때 이런 인간들도 그 특검 안에 있다고 깐 인간이 청와대 압수수색하러 갔어요. 그 박모 검사 검사 출신인데요. 박모 맞아요. 씨가 이제 그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나. 그 사람이 그 저기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 여기자 성추행을 해서 예. 그 징계까지 받은 그런 특검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인데 뻔뻔하게 거기에 대통령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는데 거기에 앞서간다? 어제 보니까 뭐 언론 인터뷰하더라고. 그거 보고 제가 기가 차더라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뭐 성추행했던 뭐 검사도 뭐 갈수 압수수색 있어요. 갈 수 있고 이거 다 있어요. 그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가 뭐 그런 부분들 같이 늘어지면요 뭐 좀비가 뜰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특검이 이제 끝나는 그날 우리가 모든 걸 또 발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죠. 나름대로 까방송이 수집했던 특검 관련돼 가지고 수사의 이모저모 모든 것들을 다 그때 까는 거지. 끝나면 안 돼. 예. 끝나기 일주일 전에 일주일 전에 까버려야 까버려야지, 돼. 예. 그래. 그래가지고 예. 뭔가 우리도 다른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런데 지금 특검 자체를 지금 우리 예. 뭐 애국 보수 집회 가니까 뜨끔이라던데 뭐 나는 특검이 나타나면 뜨끔 놀래서 뜨끔입니까? 아, 뭐 이제 뜨끔입니까?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모르고 들었을 때 특검 일으키네. 예. 뜨끔하고 가슴이. 뜨끔이지 뜨끔이가. 그 뜨끔에서 자세히 보니까 이거 떡매를 쳐도 시원찮을 예.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래서 애국의 매를 떡매를 쳐야 된다. 이제 이래서 이제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엑스 떡같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들이섞어서 총체적 단어입니다 이게. 예. 어제 이제 저도 이제 저 집회를 가니까 뭐 특검 관련된 얘기들 다 넣던데 그 사람은 특검이라고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애국 보수 집회에서 보니까 전부 다 뜨끔. 예. 여기가 뜨끔 저기가 뜨끔 하던데 저 뭐 뜨끔을 뭘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 이제 댓글에도 보니까 뭐 뜨끔 이야기하던데 이게 이제 우리가 특검이 조사를 진짜 공정하게 했다 그러면 이런 소리 듣겠습니까? 이런 소리 듣는 자체가 자체-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진짜 말없이 우리 정가승이 항상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수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수사의 결과를 나타나기도 전에 브리핑 삼아 해서 국민에게 그 공포를 주는 거는 그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뭐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요 주뒤로 흥한 자 주뒤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이야기해야 되고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거 못하는 인간들 전부 다 그거는 그 자격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까방송이 아니라 100번 1000번을 얘기하지만 예. 범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국회는 타결을 가결하고 헌재가 지금 이를 거꾸로 심의하고 있다 보니까 시일의 촉박하지. 지금 한 20며칠 남았죠. 이제 뭐 거의 28일 날 이제 특검이 이제 1차 만료 기간이니까 오늘 뭐 23일 남았네요. 그러니까 뭐라도 갖다 끼워 맞춰야 되는데 끼워 맞출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소재 하나 또 나왔어. 아 나왔지. 예, 그 저기 누구요? 그 저기 그 뭐 특검이 박채윤 씨라고. 예, 예. 박채윤 씨가 누구냐면 그 저기 그 뭐 김영재 원장인가? 저기 수술했던 뭐 해가지고 그 마누라 족쳐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다던가요? YJ 컵스 메디칼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지금이 왜냐이면 예. 우리가 이미 이 자백 이전에 예. 그 최순실한테 예. 삼족을 멸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특검은 또 사실 무의다 뭐 이러는데 이 말만 하면 사실 무리고 뭐 아니면 의혹이고 뭐 아니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집권 남용의 이 우월성이 이제 특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한 거는 아무도 아닌 거야. 예. 몰라 자기가. 우리가 애국병에 도취돼서 대한민국을 부르짖으면 제 좌빨들이 봤을 때 지금 왜 하는지 모르듯이 똑같은 거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분이 이제 본인이 입으로 기자들한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예. 박 대통령의 시술을 자백하라. 아니면 김 원장하고 너가 직원들 전부 다 구속시켜버리겠다. 나 오늘 이거 보고 나서 사실 좀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고 뜨끔하죠. 달려왔어요. 뜨끔하더라고. 뜨끔해.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 일제 시대 때 이게 지금 고등 검찰들 일본 애들 있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네가 지금 독립군 옆에 있는 놈 불지 않으면 네 가족 몰살시켜버리겠다, 죽이겠다. 끌려가요. 옆에 와가지고 마누라 고문시키고 우리 영화 장면,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 저기 여보 말하지 마 이러거든요. 그럼 여보 이제 말이 안 돼 이러다 결국 깨닫 해가지고 물 뿌리면 또 물 뿌리고 해가지고 또 자백 강요받는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이게요. 바로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특검을 특검해야 된다. 예. 아니면 특검을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특검은 어제 박 대표에 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진행한 사실이 없다 이랬어요. 예. 이 사실 여부를 가려야 돼. 이걸 하는 새끼들이 기자들인데 가봐 보니까 여기 얘기하면 여기 받아주고 저기 얘기하면 저기 받아주고 뭔지 기자들 이것도 아무 생각 없어요. 노브레인 전형들이에요. 그 기자들 자체가 저도 이제 막 이제 뭐 저도 후배 기자들 많이 꺼내고 있지만 얘기해 보면요 답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주는 대로 묻고 주는 대로 싸고 뱉고 이런 게밖에 없는 현재 기자의 수준들이 보니까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문제가 결국 인권 탄압이고 인권 유린이고 그 나아가가지고 이거는 진짜 어떤 강압이고 이런 사실이 밝혀진다 그러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박 대통령의 시술 관련된 들을 불어라. 아니면 김 원장을 구속시키겠다. 직원들도 구속하겠다. 예. 물론 이제 특검은 이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또 반론해 줘야 돼요. 네, 해줘야 돼. 이에 대해서 이제 특검 자체가 그런 사실이 없다. 그 최순실이 그때 25일 날 불려갔을 때도 뭐 손자하고 해가 3족을 멸족시키겠다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는 많아요. 많이 잘해. 또. 잘했어. 왜냐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이 특검에 지금 말하는 직권남용이나 특검의 이 공포스러운 이런 얘기들을 이 국정농단이야 이거 검찰농단이고 우리나라 사법 근간 흔드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특검해야 된다고. 특검 신설해야 돼 다시 이거 해서 진짜 이런 얘기가 없었는가 아니면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를 불러다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치하지 않습니까? 마누라 예를 들어 뭐 명품백 하나 줘가지고 뭐 잡아들여가지고 뭐 대통령하고 뭐 해라 구속이 시켰던 이유 다 이런 이유에 보니까 이게 소위 말하자면 잡아 족치려고 드러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무죄 추정 원칙에 해가지고요 얼굴을 드러내면 안 되거든요 사실요. 안 되죠. 죄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김 원장 마누라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 옛날에 유 누굽니까? 그 23명 여성을 살해했던 그렇죠. 연쇄살인범이라든지 신모라든지 이런 새끼들도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모자 쓰고 다가리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회부에 있을 때 이런 새끼를 제가 얼굴 가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제가 단독으로요 이런 새끼 얼굴 안 가린다 해가지고 얼굴을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공개했더니 난리 났어. 왜? 야, 이건 좀, 아직까지 합정도 안 받은 놈을 왜 얼굴 공개했냐. 23명을 죽였다 그러면, 유영철이네. 23명을 죽였다 그러면, 이런 개새끼는 얼굴을 공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가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들이요, 우리나라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전부 다 그런 부분들 관련돼가지고 얼굴을 씌고 나옵니다. 근데 이 아줌마가, 뭐 선물 준 거밖에 없어. 선물 준 거 없으면 잡아들여가지고, 배판을 해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얼굴을 왜 공개하는지, 얼굴 공개 자체도 불법이거든요, 이거요. 그렇죠. 아니 이제 우리가 이 특검에 무소불위를 지적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럼요. 정도를 넘어섰고 월권 행위를 하고 있고 어제 보니 월권 행위 잘 모르더라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박찬종 전 의원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권 행위 뭐 이랬더니 이 사람도 이상하게 좌파가 됐어. 원래 좀 헷갈하게요, 그 사람. 그렇지. 옛날 신정당 할 때 나하고는 그래 안 했는데 이상하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뿐 아니라 얼굴까지 공개되고 지금 수갑찬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수갑찬 모습들 예를 들어 다 보여주고 뭐 옆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지만 그거는 삼척 동자가 봐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가 아무리 마녀 사냥을 하지만 저희 JBC가 방송하는 얘기는 뭐냐 마녀 사냥을 해도 괜찮는데 공정하게 해라 이거예요. 규정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얼굴을 다 드러나게 하고만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당신들 뒷감당을 할 수 있는지 나 의문스러워요. 뒷감당 못하지. 못해요? 못하면 목숨 내놓고 하는데 뭐 그냥 어차피 지금 못 밝히면 특검이고 검찰이고 국회고 지금 박살나게 생겼는데
이걸 맞추려고 누구 불러도 완전 줄 틀어서라도 뭘 만들어야지. 예. 지금 아까 이제 정가생 말씀대로 이분이 뭐 박채윤? 예, 박채윤 맞죠? 예, 박채윤, 야, 근데 우리나라의 사람들 중에 예. 박채윤을 알고 모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분도 여성이에요. 그럼요. 앞으로 아직도 50이 안 된 분인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챙챙한데 그래도 강남이나 이런 일쪽에서는 알려진 인물이 아니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얼굴 공개해가지고 요새 가만 보니까 얼굴 공개 진짜 잘하더라. 표창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촛불 집회 그 현장에도 갖다 걸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예. 이게 이제 좀비들이 되게 나도 이 잔에 안 쓰다가 이 좀비 되는 거 아니에요? 참 저도요. 뭐 이 여자 우리 저 모릅니다. 여자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또 뭐 김 원장 남편 모릅니다. 모르지. 이 사람을 우리가 변론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만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가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 경찰, 검찰 끌려가가지고요.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생중계로 그 얼굴이 드러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보니는 그 김현장인가 이 박 대표는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나오면 전 방송사 고소 다 해야 돼. 예. 이 초상한 침해예요. 왜냐하면 더더욱이나 본인이 넘어져서 그 호흡 곤란으로 산소 마스크 쓰는 예. 그 그대로 그냥 다 보이더라고. 이게 너무나 잔인합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이거는 사람을 칼로 안 됐지. 그렇죠.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격 살인이고 인권 유린이고 그럼요. 사법 유린이에요. 이거는 솔직한 예로요. 이게 솔직히 최순실 국정농단 더 클 수 있습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법을 마음대로 흔들어 제낀다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 땅에 지금 법을 공부하신 판검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법을 강의하는 교수들 또 왜 침묵합니까? 이런 것 관련해 가지고 왜 이런 인권 유린 관련된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그렇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이제 왜 버릇이 된다 이러면 최순실과 그 정유라 예.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 얼굴을 막 그대로 막 공개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누구 말 떠나 마취가 돼 버렸어요. 아무나 공개해도 된다. 대한민국을 떠들겠던 수많은 흉악 범죄자들한테는 모자를 씌우고 대가리에 마스크를 씌우고 대가리가 아니구나. 네. 입에다 마스크를 씌우고 손모가지에는 수건을 감고 무슨 뭐 옷 같은 거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하는 작자들이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지금 수많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나머지 자식들까지 세상에 얼굴 못 들게 그럼요. 진짜 미래까지 다 망치는 겁니다. 한 집안에 이게 삼종별하는 거야 이게. 네, 한 집안에 그래도 엄마고 또 형제 뭐 자매 남매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리고 그 애들은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엄마가 그런 식으로 얼굴 들고 못 사죠. 그런 충격을 받아요. 그는 한국이 어떻게 살겠냐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더라도 그래서 언론은 우리가 어떤 피해 사실이 공표해서도 안 되고 그다음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제가 확정되기 전에 그런 사람의 얼굴까지 공개한다는 것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언론 윤리에서.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게 대해서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재판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냐고. 만 이런 식으로 공개할 것 때문에 대한민국 재판장 다 공개를 해야지. 그럼 공개 재판을 해야지. 공개 재판해야지. 당연한 거지. 왜 거기는 안 되고 지금 이런 사람 그냥 공개를 해서 앞으로 다수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소지를 왜 특검이 남기냐 이 얘기야. 특검이 남긴 게 뭐 그만 있습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미란다 법칙이 왜 그러냐고. 그 흉악한 범죄자지만 그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미란다는 그 청년을 무죄로 석방하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단죄를 내린 거야. 이게 이런 교훈이 있는데 열받네 또. 아유 혈압올라. 송가생이 이제 요새 하나 더 붙은 특자들 하면 더 열받네. 이제 특자도 이제 그 특도만 돼 이제 특자 안 돼. 특자도 안 되네 이제. 자특도 안 되고. 자특도 안 되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송가생 열받게 하는 게 더 안 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국자도 안 됩니다. 국자도 안 됩니다. 예. 처음에 내가 사실 국자부터 시작됐다. 국자부터 시작했어. 국자 맞네. 예, 국자. 그다음에 국자 초특이네. 야 국자 예. 초특 이 사자성어 안 되겠네. 예, 국자 초특에 대해서 이제 한번 흥분 혹시 그 깔아주십시오.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 국자 초특 이 글자를 빼주세요. 예.
자, 예, 우리가 예. 지금 왜 이러냐면 정가 선생이나 제가 이 흥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위험한 이 불장난 같은 작태를 묵과해버리면 대한민국 미래가 깜깜한 지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화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무슨 군사 정권이다 뭐다 독재 정권이다 뭐다 지금까지 수많은 폄훼된 이런 정권으로 몰락이 돼 있는데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은 나라 이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런 헌법주의인가 법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을 백주대낮에 막 행해진다 이러면 예. 그리고 무슨 완장 하나 찬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예. 국민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국회는 다 뭐 하는 거야 이게 국자 소리 또 나오네. 또 열받네. 예. 아니 국회에 야 이거 참 국회 얘기하면 또 열받는데 이제 오늘 또 오늘 너무 이제 이 열받는 얘기가 국자 초 특까지 이제 나와서 이제 아니,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법사위가 있는데 예. 지금 법사위가 이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금 탄핵소추 그 위원장 뭐 그 걸러가 사람이 있는데 법사인가 사이가 그 자기 장인이 법신가 법시야. 법시가 예? 그래서 법사위가 아니 또 이것 등이 얼마나 예. 엉터리면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수정해서 줬는데 헌재가 그걸 또 만지고 앉았어요. 난 도대체가 사법고시 한 번 떨어진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송가 선생 사법고시 3번 떨어졌잖아. 나는 많이 떨어졌지. 많이 떨어졌죠. 후천날. 이게 지금 어제 이제 우리 그제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돼 가지고 뭐 설제 뭐 법리 검토가 끝났다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예. 그 법리 검토 끝난 내용이 뭔지 안 밝혔어요. 청와대 구보하면 뭐 실제로 예. 압수수색을 뭐 경계할 방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수수색하러 가는 거야? 아, 요거는 뭐지? 이제 꼼수가 있나? 그 꼼수 압수수색 있지. 뭐 한번 이야기 좀 특검을 해주세요. 이제 나중에 어제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 우리가 사전에 이야기했지 이제. 했지. 우리 다 예. 사전에 우린 다 얘기해주고 이렇게 잘 들어보면 어. 우리 맞는 옛날 말이에요, 방송에 전부 다. 대한민국 돌아가면 판때기 예. 다 한다고. 자, 왜냐하면 이 자들이 지금 분명히 청와대는 압수를 거부할 것이다.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명분과 뭔가 그렇지. 그걸 딱 쌓으려면 네, 우리가 하려고. 그때 뭐요 이재용 그 부회장 구속할 때 까면 세살 벌컥 세상 다 디비진다. DB 쥐더구만. 뭐 디비졌죠. 디비지니까 벌써 어제 이제 그 저기 촛불 들고 또 뭐 삼성 앞에서 막 또 이재용 구속시키라고. 딱 맞아. 선동 하잖아. 네. 선동이 어떤 그 분위기 형성이 되면서 보다 어제 이제 보니까 뭐 강화문에 다 돼. 아니 왜냐하면 삼성에 대한 이재용 그 부회장에 대한 네. 재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좀비들이 샥 몰려가서 거기서 하고 또 안 되면 막 특검 앞에 가서 하고 이제 아주 대한민국을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누가 만들고 있냐고 이런 걸. 자, 그러면 예. 이제 이런 특검에 이제 예. 특검이 지금 이 목을 쏴 표창을 던지고 있어요. 표창을. 그렇죠. 박 대통령한테 뭐냐? 이제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죠. 이번 예. 주에 이제 박 대통령을 뭐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계속해서 군풀을 지피다가 예.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면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면 조사를 왜 하냐고. 대면 서로 이런 식의 문제가 돼 있는데 예. 대면 조사를 왜 하냐고. 대면 조사야. 대면 조사요. 예. 아니 이거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면 조사했죠. 대면 조사했지 해충. 근데 그 근데- 조사인지였든지 야, 이거 하도 뭐 조사 많이 이러니까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박영수 특검이 그 박 대통령에 대한 예. 대면 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 태극기 집회 나오는 모든 애국 시민들 이거 말려야 됩니다. 그건 특검인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또 그만이니까. 특검인데 이제 박 대통령께서 이제 해야 되지 않나? 박 대통령이 안 되지. 안 되면 또 끌려가면 어떻게 되노? 걸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거기에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태권도 7단에, 예. 학기도 18단에, 예. 그리고 뭐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있는 무술은 다 해. 하늘을 막 날아다니다. 날아다니죠. 뭐 수도 한 일당 100은 된다고 봐. 예. 자, 우리가 이제 박영수 특검은 원래 예. 국회가 우리가 이 방송 수탁에 있어요. 수탁에 국회가 있죠. 원래 국정농단 비리를 수사한다는 명분 하에 만들어졌다고 특검이요. 그렇죠. 이 명분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미 중앙지검이 최순실을 구속 기소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 소추했잖아요. 네. 특검 없애야죠 이러면. 끝났잖아. 구속시키고 탄핵 소추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 조사를 지금 해야 된다고. 왜 안 하고? 뭐 좀비들이 나서고 지금 난리인데 왜 하냐고 그래. 왜 하냐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네. 어제 송가생 그만큼 얘기 들으면. 소리 지르고 또 예. 소리 지르네. 명분이 없잖아. 딱 맞았더니
이게 사법고시 시험에 나와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야, 오늘 가만 있어봐. 이게 예. 한 5년 후에 이게 사법고시 시험에 나온다고. 예, 특검 해야 되는 그게 말이 지금 법대생들은 이걸 배워야 돼. 배워야 돼요. 우리가 답을 준 거예요 벌써. 예. 서울중앙지검이 국정농단의 주인공이라는 최순실을 구속했잖아요. 예. 끝났어. 그 구속 사유 때문에 국회가 헷가닥 가가지고 저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대도 안 한 탄핵을 가결했어요. 뭘로 가결했냐고. 범죄 혐의도 없는데. 원래 범죄 혐의 없는 게 가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예, 원래 그 애들이 법사위가 그러면- 잘해요. 아니, 국회들이 그런 거는 잘해요. 그러면 지금 그럼. 법대생들이 헷갈려요. 네, 법대에서는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헷갈리는 공부를 법대생들이 그러니까 그렇지. 예, 아슬아슬하게 아중가중해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법시험을 예. 다까지 가르쳐 너무 쉽게 그럼요, 내면 안 너무 쉽게 되거든. 되면 안 됩니다. 이거 부분들도 영원한 과제로 남겨둬야지 다 가르쳐 버리면요 공부 안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이게 왜냐면 국민들도 헷갈린 모두 헷갈린 게 뭐냐면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원래 법대로 안 하는 게 그들의 일입니다. 법대로 하면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공부할 예. 때는 법대로 공부하는데 그렇죠. 딱 공부 넣으면- 끝나고 그것이 패스하면 법대로 안 해요. 놓으면 법대로 되면요 우리 사회 안 돌아갑니다. 비법대로 해야 돌아가죠. 우리가 깨놓고 생각해 보자고. 무슨 사건이 터지면 돈 갖다 쳐바르고 예. 아니면 가서 뭐 술 사주고 뭐 사주고 이래가지고 뭐 뒤로 빠지고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에 한두 번 있었냐고. 영화에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영화는 뭐 영화도 영화는 뭐, 뭐 그런 뭐 실제 뭐 영화는 반쯤 맞는 얘기들이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 우리가 뭐 몰라. 그렇지 테러 먼저 안 나는 않습니까? 그 진짜 사법부에 그 진짜 훌륭한 애국자가 있다면 130명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특검 자체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색 시도 자체는 이게 법적 근거가 당초부터 없는데 그렇죠. 근거를 당장에 있는 걸로 해가지고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쳐들어가가지고 앞에서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박모 검사 앉아가지고 뭐 구경만 하고 오던데 이 자체가 뭐냐면 또 언론들이 이것을 또 삼식해요. 그렇죠. 청와대 특검 간의 어떤 진짜 이게 둘이 어떤 한판 붙는다. 그 특검이 이제 수정 여부를 놓고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특검은 특검대로 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이 자체가 사실 뉴스건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게 이제 그 2조 반정 때 네. 쓰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네. 불성설 차원의 폭거라 그럽니다. 이걸 네. 보고 이걸 기자들이 아냐고 이게 기레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대통령은 헌법이죠. 84조죠. 헌법 84조 나와 예,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거기 보면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 이제 뭐라고 보면 야올 거예요. 이제 우리 내란과 외환의 재해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행사소추의 탄핵을 받지 않는다. 예. 근데 이제 특검이 뭡니까? 압수수색하는 게 이게 그 압수수색 영장기사 밝히지 직권남용이나 뇌물죄 예. 무시간 3층도 다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게 헌법 이제 84조를 예. 내란 외환도 아닌 이런 죄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자체가 헌법 84조의 측면을 위반되는 거거든요. 얘들은 위반해도 괜찮아. 위반은 괜찮습니까? 특검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피의자를 지정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따 특검이 84조 그냥 해보면 가는 것이지 뭐 땀시 그런단가 그거. 자료에 이미 제출한 자료가 청와대 그 제출하면 다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거 말이요. 우리가 네? 이제 특검에 안 물어봐야 돼요. 네. 이게 이제 그 나돌고 있는 얘기 중에 자료들, 예. 우리도 분명히 나돌고 있는 나돌고 자료였어. 있는 자료랬지. 의혹이야. 예. 그리고 어지간하면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넘긴 특검이 넘긴지 모르지만 그 수사 기록이 예. 일부 기자들한테 넘어가 있다는 거야. 넘어가지. 말도 안 되는 거야. 예. 이거 원래 말 안 되는 이 거예요. 국정농단이야. 예. 최순실이가 예. 그 연설문 고친 것보다 더 하다고. 더한 거지. 아직 결판도 나지 않는 이런 수사 기록 기자한테 넘어가서 기자들이 그걸 보고 뻥튀기하면 검찰이 브리핑하면 특검이 잡으러 가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뭐 수사 기록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이 현재 특검이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검찰 자료라든지 법원 자료들이 언론사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예. 이게 우리가 기자 출신들이 보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요. 누구 줬는지까지 까버린다 다음 방송에. 어느 신문에 누구까지 다 알 수 있어요.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고. 기자들은 검찰이 발표하는 내용 이외를 알면 안 되는 거야. 기자들이 그 정도는 알아도 되는데 그런 걸 굳이 특검에서 깠다든지 검찰에서 깠다든지 깐다는 것을 끄다고 그냥 닦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 스스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특검 다 관계자가 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자를 아는 예. 관계자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자체가
그 우리가 원래 그 압수수색 뭡니까 그 저기 그 기자들이 그런 것들 뭐 물론 어떤 뭐 산에 따라 깔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자기가 단독으로 자료 입수해 깔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건 의도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의도성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요 예전 경험을 봐가지고 그 초팽이 때 그 법조 출입할 때 선고와 구형을 잘못 써가지고 예. 그 당시에는 이런 뭐 온라인이 없으니까 네. 오프라인만 갖고 왔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가고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그걸 주면 기자 새끼들이 그걸 보고 반대로 조져야지. 검찰의 이런 검찰 기록을 기자들한테 나눠줬다. 연당 같은 박아버렸다고 반대로. 그래서 지금 현재요 시중에서 어떤 얘기 듣냐면요 예. 일부 이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법조를 좀 아는 사람들 아니냐 지금 현재 그 내란죄 예, 내란 혐의로 특검을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럽니까?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뇌물죄 혐의를 들춰내서 나라를 시끄러게 행위가 뭡니까? 네. 형법제 87조와 91조에 정면에 유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 형법 87조는 국토를 뭐 창결하거나 국헌을 물날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내란죄로 정의되어서는 91조에서는 뭡니까 이게?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건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이거 어쩌면 국헌문란이야. 국헌문란이죠. 국헌문란이야 이게. 이게 그래서 도대체가 어떤 죄가 큰지 어떤 죄가 큰지 이런 것도 모르는 대한민국의 전 사법기까지 해야 돼. 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사법을 공부한 사람들, 그리고 사법부에서 물 먹고 지금 은퇴해서 초에 묻힌 사람들, 대한민국 똑똑한 사람 그래 많더니 다 어디 갔냐고. 우리가 사법 공부 안 했나? 우리는 사법 공부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달달 외우고 있죠. 그렇죠. 예, 그 정도는 뭐 기본으로 외우고 있지. 우리 그 정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정도는 다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법 전문 다 외우는 헌법 전문 판인데 다 외우는 판인데 뭐 이제 이 헌법 조항 자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네. 대통령을 직권남용과 뇌물죄로 몰아가는 행위 자체가 헌법 또는 법률에 관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또한 그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와 같다는 행위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헌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을 강압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행위하는 그 자체를 형법 87조, 91조 아, 얘기했잖아. 이거 똑똑하다. 씨. 머릿속에 거기에 대해서 그 불법 자체에 대한 어떤 행위의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그렇죠. 자체에 지금 현재 특검에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그 헌법학자들이 예.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안 해요. 이 쪼다 같아 가지고 외국인 헌법학자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고 있는 이 특검에서 누군가는 지적을 해줘야 예. 제정신을 차리고 할 텐데 이게 뭐 제정신 차리기도 힘들어 이제. 어차피 뭐 파일 돼서 부산까지 가야 된다고 지금. 이게 뭐냐고. 이게 누가 그래도 제대로 된 나라를 걱정하는 헌법학자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지금 이 무질서한 이 헌법 유행 이런 것들을 봐서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누군가는 전화를 했으면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 형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90조에 보면요 예비 업무 선동 선전 행위도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그 89조의 미수범 예. 그리고 90조 예비 업무 선동 예. 예비 업무 선전 선동 뭐 이래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런 행위도 처벌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협조 공문을 뭐 우리가 이제 뭐 어디로 보낸다? 뭐 저기 뭐 청와대 보내고 뭐 국무총리실 발송한다 이러는데 이거 자체도 잘못되는 행위예요. 이거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거쳐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법무부를 그게. 통해 거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법무부로 또 답변을 받고 법무부가 뭡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의 법을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가면 그래도 박영수 특검장이 바로 가야지. 예. 아무리 대통령이 개떡 같고 아무리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아무리 대통령이 지금 탄핵 상황을 하지만 이 뭐하냐고 이거. 박영수 대통령이요 특검 대통령. 예. 대통령이 족보가 높으나? 족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사르간에 그래도 예의를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공복을 먹는 지금 특검도 어떻게 되면 국민의 세금을 좀 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상대에 대한 배려지 상대에 대한. 그러면 만약에 박영수 특검 뭐 알아보러 갔는데 저 뭐나 우리 조카 5살짜리 보는 게 낫겠나?
보내야지. 와서 니 누구나 네. 이러면 뭐 5살 그렇고요. 한 12살짜리 보내가지고 조사시키면 됩니다. 예. 뭘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거든. 뭐, 니 누구야? 막 여러 이러는데. 가지 있어서 관리가 그 사람들 관계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사람 만나러 가는데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뭐 손주 보냅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도 간 사람이 또 제정신 있는 사람이니까 또 제가 있는 사람이거든. 그제 간 사람이요. 그제 간 사람이. 맞아요. 왕모 뭐 특검도 예.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안 까더라고. 우리가 한번 까버릴까 그냥 입이 간질간질해. 간질하네. 예? 까버릴까. 나도 보지. 왜냐면 예. 우리도 엮어야 돼. 완전히 까면 이제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한 3명 스스로 본인 스스로가 나는 옛날에 뭐 이런 행위에 연루돼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전 특검 보러 들어가 할 수밖에 가지고 없습니다. 열심히 하고 또 모부에서 까라니까 청와대 갔습니다라고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밝히도록.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범죄가 있거나 없거나 탄핵으로 지금 이렇게 끌고 간 이유는 뭐냐면 박 대통령부터 일단 끌어내려놓고 본다는 네. 거예요. 대통령 끌어내렸는데 그 뒤에 무죄가 나도 예. 대통령 다시 할 수 없잖아요. 쪽팔려서. 이런 논리가 뭐냐면 죄인이라고 데리고 와서 이 가만 보니까 이 사형감이야. 사형시켰어. 나중에 보니까 범죄인 다른 사람 나왔어. 이 죽고 난 뒤야. 예. 뭐 어떻게 되냐고 이거. 이 논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지금의 탄핵 정국을 끌어가는 특검은 해체돼야 된다고 난 보는 거예요. 그 해체하자는 목소리가 예. 뭐 어제도 외국 보수 집회 엄청 나오고 지금 또 촛불 집회에서도요 이런 식으로 특검하려 그러면 왜 특검하냐 해가지고 그것도 해체해야 나뉘어요. 된다 이런 예. 식의 이야기하고 이제 그저는 이제 끝났어. 특검이 상당히 이게 골치 지금 아파요. 가운데 끼어가지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공정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다 모든 꼬바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욕 들어먹고 저기서 욕 들어먹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 예, 큰일 양쪽에 났어요. 딱 끼어가지고 이제 예. 딱 양쪽에 이제 싸대기 맞게 생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예. 지금 말하는 그 특검 또 검찰 헌재 사실 이런 사람들이 법을 준수해야 될 모범적 모범요 개뿔이 모범 운전사 모범 운전사도 모범 안 한다 그거도 뭐 지금 급하면 빨리 하는데 그거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쉬어가고 급할수록 한 번 더 이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이거는 야들은 뭐 급할수록 더 막 저 마음대로야 보니까 마구잡이지 뭐. 마구잡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국회 가거래 내가 보기에는 일단 원천 무효예요. 예. 아까 고쳤거나 안 고쳤거나 왜냐면 뭐 기사들 쓴 거 그 몇 건 가지고 뭐 가결은 해버렸는데 기사요? 이 기사 믿으면 안 돼. 기사 믿을 가는 것도 아마 이럴 거다. 국회도 이럴 거다. 야, 우리가 이 기사 관련돼 가지고 이 보도 자료 붙여가지고 붙임 증거 자료로 추가 제출했는데 네. 이거 뭐 기사들이 전부 다 의혹이 엉터리고 이제 아 우리 어떻게 하나 이런 식의 놀 거야. 기자가 또 이러지. 예. 뭐 엉터리 썼는데 엉터리도 몰랐나 이러면 예. 끝나는 거야. 국회는 또 요새 또 가짜 뉴스가 많거든요. 야 많지. 이거 뭐 가짜 뉴스에 당했구만. 가짜 뉴스에 우리 반기문 총장이 삐져가지고 야뭐 밝혀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기사 믿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번 주장했지만 예. 왜 이제 아까 이제 무효고 그 특검을 해쳐야 되고 특검도 특검을 받아야 되고 또 특검이 또 고소 고발을 당하면 아까 이제 심각하게는 내란죄까지 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이러면 제일 먼저 보십시오. 아까 이제 제가 한 얘기 중에 그거보다는 대통령을 조사하지도 않고 이미 공범자라고 발표한 이 정치검찰부터 있다고.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청와대 가는데 피의자 무죄장 권리까지 박탈했어요. 피의자입니까? 피의자 아닙니까?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죠. 피해자지. 피해자죠. 예. 왜냐면 지금 현재는 어찌됐든 최순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입법기관이라는 국회가 탄핵 가결 저걸 하면서 대통령에게 소명할 기회도 안 줬어요. 우리가 보통 뭘 하면 불러서 물어보잖아요. 청문회나 이런 것들이 왜 합니까? 당신의 이래이래한 걸 묻고자 하니 소명해봐라. 이 국회가 먼저 했어야 돼. 이게 왜냐면 이 특검이 뭐 싸들고 쳐들어갈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이렇게 넘어와서 기사 15개 훔쳐가지고 이렇게 가결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박 대통령이 그 대한민국 가짜뉴스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면 가결 못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15개를 보냈는데 이 중에 뭐가 하나 잘못됐다 이러면 하나만 잘못돼도 가결이 안 되는 거 원래요. 그럼요. 이거 뭐 도대체가 뭐 IQ 40짜리만 국회에 있는지 또 국자 소리 또 나오는 게 머리 아프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관련돼 가지고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또 밝혀내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민주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안목들, 그러니까 지뢰들을 다 제거하는, 그건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합니다. 찬성도 하고. 그런데 이 자체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합리적으로 돼야 되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돼야 되고,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헌법을 지키면서 진행돼야 되는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결국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쪽 단체에서 그 부분들을 반발을 할 것이고 또 할 것이고, 하겠지. 예, 또 여러 가지 그런 악순환이 대표되기 때문에 이 자체의 헌재라든지 특검이 국론을 어떤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닌 합치를 이루는 게 아닌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 보고 있습니다. 맞죠. 이게요. 예. 우리가 딱 함축시키면 뭐냐 이러면 국회하고 이 지금 검찰이 누구도 넘어서야 되지 않는 법 위에 지금 굴림해서 예. 대통령 탄핵한 거 아이고 뭐냐고 이게. 당신들이 뭔데 법에 굴림하는가 이 양반들아. 예? 당신들 피해자 잡아가지고 족칠 때 법법 이야기하면서 법에 대한 근거를 딱 제시하는데 이 사람들 인정사정도 없어요. 딱 법에 대한 명문화 시켜가지고 바로 때려버리거든. 아니 전두환 대통령이 법 위에 굴림해서 뭐 했다고 그냥 잡아다 이어서 족치고 재산 다 뺏는 중에 그런 작자들이 왜 지금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냐 이 얘기야 내가. 이게요 우리가 더 시각이 받는 게 뭐냐면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그럼요. 검사는 이렇게 우리 정치검찰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안 들으려면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요. 그런데 지금 이게 법에도 그 규정되어 있는 검찰청법, 특검법 이거 위반했대요. 왜 야당만 뽑아가지고 이런 특검 후보를 추천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어디 있냐고 이게.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 있죠. 대한민국 국회 하나 있죠. 국회. 네, 국회. 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있지 않습니까? 남미 아프리카 저쪽에 있는 거 뭐 이상한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밥도 이런 그 나라 밖에면 좀 이상하겠지만요. 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법 안 정립니다. 아예 잡으려 그러면 잡아 새끼야. 손가락 손가락도 잘라버리든지 뭐가 이대 새끼야. 뭐가 치버리든지 오히려 그래 해버리든지 이거는 뭐가 마치 완장 차면 너가 완장 찰 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당신들 앞으로. 그때 잘해. 예. 우리가 더 문제 삼아야 될 이유는 이 사실 새누리라는 게 뭐 없이 난 있는지 모르겠어. 있어요. 있어? 새누리가? 나 세대가리는 있는 줄 알았는데 새누리는 나는 없어 몰라. 아니 근데 예. 자신들이 특검 후보에 추천할 수 있는 이 참전증까지 박탈당해 해놓고 예. 쉐야 앉아가지고 표창고 들고 막. 그 뭐야? 가만 자다가 일러가지고 가봐 보이고 뭐 표창호이가 무슨 누더그림 그려놨다길래 뭐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이고 임명지 밑에 있는 꼬라지들 다 똑같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저기 새누리 누릴 건 다 누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 또 누리고 있네 이 아들이 또. 우리가 이제 까방송만이 유일하게 특검을 까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정치권과 이 정치검찰의 수사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도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사형시켜야 돼. 예, 우리 같은 놈도 사형시켜 버려야 돼. 우리 같은 놈 그렇지. 잡아들여가지고 족쳐야 돼요. 막 줄이 예, 튀고 막 이래서. 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냐면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우리 부모 자매 형제도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어디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는 부당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니네들도 모른 척하고 좀 있으라. 그러면 모른 척하는 게 기자냐? 이게 내가 우려되는 바는 혹시나 해서 내가 이제 뒷조사를 지금 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윤회 그때 뭐 문고리 3인방 뭐 이런 사건 터졌을 때 예. 우리도 알던 부분이 있었어요. 최순실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내용들 그때 어느 정도 초록해놓고 딱 검찰이 손을 딱 댈 때 최순실 게이트라는 이걸 언론을 뻥튀기를 해서 책임을 물어놓고 그러면 이걸 박 대통령 연결만 시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박근혜를 포기할 것이다. 딱 맞아 떨어진 거야. 이 퍼즐에 딱 맞들게 지지율 5% 지랄하네. 지지율 그때 5% 아니야. 46%였어요. 5% 떨어졌다는 얘기를 가지고 잘못 얘기를 한 거야. 괜찮았지? 손가락 역시 그 대한민국 예리하게. 저기 보수 집회 전문 MC로서 말하는데 뭐 손가락 말이라 그러면 다들 뭐 다 믿더라고요. 그치. 보니까 예, 지지율이 믿더라고요. 높으니까. 예, 지지율도 높고 그러니까 예. 지금 지지율 얼마 나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금 예, 현재 62%. 62% 송가정 지지율이 어제부로 36 그제까지 36.2%였는데 네, 지금 좀 오늘 뭐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때 어제 집회에서 뭐
송과생 그러니까 뭐 박원순이 붙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좀 박원순이 뭐 끝난 사람은 그 박원순 문재인이나 붙으면 이래야 된다고. 아니, 문재인 먼저 문재인 했어요. 얘기했어요? 문재인을 먼저 하고 예. 박원순이도 그래 좀 앞에 혹시나 볼까 싶어가지고 했더니 봐라 현실을. 박원순이 뭐 빨아준다고 박원순이가 거기서 물 한 잔 갖다 줍니까? 뭐 라면 하나 갖다 줍니까? 갖다 주지. 아, 맞아. 어떠하든 텐트 예. 빠개 보려고 하는데 예. 중요한 거는 어제 130만 명 모였는데 예. 130만 130만 명밖에 안 됐습니까 어제? 아니, 근데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 280만 명 모였다던데. 그렇지 이제 그게 전국적으로 맞지. 근데 다. 우리는 예. 굳이 안 늘려도 돼. 왜냐 예. 이러면 예. 태극기보다 좀 촛불 보다가 네. 그냥 좀 많은 거로 만족하니까 뭐 300만 명, 500만 명 돼도 우리는 막 150만 명 이렇게 채울 거예요. 왜냐면 태극기 집회는 이제 저기 숫자보다는 한 사람의 열정, 애국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 펄펄 한 끓습니다. 사람이 결국은 100명을 다 잡을 수 있는 당연하죠.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물어보니까 뭐 지금 나와 있는 여기 뭐 잠룡 뭐 이 중에 130만 표, 150만 표 퍼들 사람 있어요? 없지. 없잖아. 예. 끝났네 나는 이제. 송과생은 오늘 완전히 막 역시 그 근거에 대한 그 자세. 부분들에 대해서 있네. 근데 자세를- 또 이제 이런 정국이 끝나가지고 뭔가 편안한 정국이 된다 그러면 뭐 언제 우리나라 사람 화장실 갈 때 놀 때 다루듯이 뭐 시청자 여러분 그 저기 송과생 그렇게 하는 뭐 저기 판단해 주지 마세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 송과생을 지지해주고 저는 벌써 이제 이게 뭐 1시간 지나도 목이 클클한데 송과생은 아직까지 목소리가 막 아직도 굉장하네. 뭐 괜찮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우리가 특검을 얘기하고 뭐 헌재를 얘기하고 국회를 얘기하는 중에 뭡니까? 법 갖고 지랄하지 마라 얘기해요. 진짜 법 위에 평등하다, 뭐 법 아래 평등하다, 법 옆에다 자충은 안 평등해. 근데 법을 유린하고 법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작자들을 쳐내지 않으면 그 나라는 계속 이렇게 혼란이 옵니다. 왜냐? 완장만 채워주면 죽창 들고 지랄 연병을 뜨는데.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온 거예요. 어제 보니까 뭐 사법고시 개혁 관련해가 촛불 집회 현장에 그 현수막도 붙어 있더라고요. 예. 뭐 사법고시를 막 밖에 없애야 되는 뭐 어떤 뭐 찬반 여론을 묻는. 근데 사법고시 없애야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찬성의 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없애야 어제 돼. 어제 저기 촛불 집회하는데 거기 붙여놨더라고 보니까 거기. 그거는 이제 예. 그 로스쿨이 이제 예. 세지니까. 뭐 그런 식의 있고 뭐 그거 하여튼 간에 뭐 그거 하니까 뭐 별 것 다 있던데 어떻든 간에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부분 헌법을 지켜야 되고 그거는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는 우리 일반뿐만 아니라 더욱더 뭐 국회 더 그 법을 집행하는 검사 판검사들이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들은 내가 보니까 이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헌재를 통해서 보니까 영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 우리가 JBC 까방송에서 2019년 사법고시 문제를 하나 냅니다. 예. 이거 분명히 나와야 돼. 공갈범하고 내불범하고 이거 또 비슷한지 아닌지 전혀 다른지 구분 잘 못합니다. 내가 답부터 알려주고 갈게요. 우리가 말하는 이 이제 헌법에서는 공갈범이면 공갈범이고 뇌물범이면 뇌물범이지 공갈과 뇌물범이라는 이런 서로 모순된 제명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있지. 진짜네. 대한민국이 있지. 내가 자꾸 그걸 네. 잊어버리네. 그 밥이 만약에요 하나만 나가면요 네. 또 그 저기 오답해가지고 두 개 다 이제 그 답이 틀렸다 이랬다 답이 이상하다 해가지고요 또 사법고시 출제위원회에 또 뭐 우리 전체 또뭐 연장만 돌립니다. 이거 밥 문제 똑바로 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그 공갈범이란 그 용어는 진짜 저급한 용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아직 범죄가 밝히지 않은 대통령이 되다 공갈범이란 이런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국회가 야 탄핵 가결한다. 이런 국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가 진짜 그러고 보니 1등 한 거 맞네. 1등 많아요. 헌법유린 법률 1등, 1등. 자살 1등, 예. 탄핵 1등, 예. 특검 1등. 예. 이번에 1등은 5개 더 만들었네. 그럼 지금 67개 되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남아 있어. 1등 할 게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1등 할 게 한 128개 되더라고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한 300개 채워야지. 300개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300 채우면, 국회의원이 예. 300명이니까. 예. 딱 300개 채워가지고 예. 국회의원들한테 우리나라 1등 한 글에 대해서 상 줘야 돼요. 하나씩 아유, 적어놔. 헌법유린상,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뭐 특검 특검상, 못 조진 공갈상 사람. 다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딱 하나씩 상을 주면 야들이 아주 그걸 또 자기 프로필에 올릴 거예요. 딱 얼마나 이런 상 받았다 이런 식으로 또 다음 선거에 막 이런 상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갖고 또 이런 주민들한테 돌릴 겁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그 많은 헌법학자들이 보내오는 이런 내용들을 나는 사실 이제 외국 방송하고도 내가 뭐 연결돼 있어서 예.
많이 소스를 줍니다. 이거 한국이 도대체 이렇다는 점 알아봐라. 근데 보면 그쪽에서 우려하는 건 이겁니다. 가인이 박영수 특검이 지금 뭔가 쇼를 부르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꿈꾸기에서 짜고 치는 고수처리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한국에서 하는 이 꼬라지가 거꾸로 가는 탄핵이 그리고 범죄 없는 탄핵을 먼저 해놓고 거기에 제명을 맞춰 끼울라 했더니 이재명이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거 하면 되겠네. 그거 다음 특검에는요. 그거 진짜. 하면 되겠네. 예. 제명을 끼워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야 이게 나 다음 이제 예. 그 이름 잘 지어야 되겠다. 아까 이름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름 잘 지어진다고. 그러니까요. 예. 내가 이제 이런 나서서 막 지금 얘기를 하고 막 집회에서 막 이래 선동질 해대는 것도 가만 보니까 그 대권 잠룡들 중에 나를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이게 상대 아니에요. 야, 그 예.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송가수행 이름도 이제 상당히 좋아. 잘 짓어요. 예. 우리가 또- 말끝마다 하거든.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송가수행이 촛불 뭐 잡발들 상대 안 하잖아요. 상대 안 하잖아요. 상대 안 하지. 또 나를 예. 잘못 갈구면 또 예. 손상된다고. 예, 손상되지. 예. 이름요. 이름 잘못해 불렀다 또 손상되고 여러 바로 가지 뭐. 예, 많아. 야, 예. 하여튼 그 조상에 대한 그 두 가지네. 이름 예. 잘 짓고 예. 일단 모가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준 거. 예. 모가지 플라스틱 만들어 가지고 이거 깁스해 가지고 해 가지고 해도 목이 이제 아주 이제 덕도에 이 덕도의 기분길이 뭐냐면 목살 기분서 몇 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진짜 예. 내 이러니까 내가 이 해 토비감인데. 예. 이제 교통- 조만간 기다려 보세요. BBC 그 저기 다큐에서 그 BBC 다큐에서 만드는 미스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학으로 풀 수 없는 네.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송가생 목소리 한번 분석해 올 거예요. 전 세계 뭐 예. 아가리 좀 지르하는 놈 다 불러다가 한 3시간 7시간 소리 질러가지고 예. 목 쉬인지 안 쉬인지 보고 그럴 필요 없어. 저기 어디 뭐 어디 사무실에 노래- 가가지고요. 노래 감 질러 가지고 유리창 깨지냐 안 깨지느냐 한번 그거 해보고 마이크 노래방 가면 높은 그 노래 이제 있거든. 그 송가생이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3개 박살냈어요. 왜냐하면 뭐 올라도 마이크 터지가지고 그래서 막 다들 이제 놀라고 했는데 아주 목소리만큼은 부모님이 물러준 게 없어요. 돈도 물러준 게 없어. 없어. 다 물러준 게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효도 물려줬어. 야. 효도 물려주고 이제 태극기 물려줬어. 예. 근데 하나 더 물려준 게 목소리가 제일 큰 목소리 예. 재산이야. 앞으로 송가생 헷가다 가려면 목소리 한 번 따면 술 마시면 목소리 더 좋아요. 난리 납니다. 예, 난리 기름칠 났지. 싹 되잖아요. 예. 오늘 그또 막걸리 한잔 해야 되겠네. 막걸리 한 잔. 또 뭐 막걸리 생각이 나긴 나네. 나도 목이 그렇죠. 컬컬하네요. 예, 예. 컬컬할 땐 막걸리, 예. 쎄할 땐 쇠할 쎄주, 땐 쇠주. 기분 예. 나쁠 땐 마라. 마라, 그렇지. 너무 많이 가르쳐 준다 이거. 너무 많이 그다음에 떡 치면서 예. 마시는 거야 우리가. 그렇죠. 예. 뜨끔하게. 예. 술 많이 먹으면 이 예. 가슴이 뜨끔하거든. 가슴이 뜨끔하거든. 예.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그 법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중에는 서울대 법대 수석, 사시 수석, 저 뭐죠?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뭐 이런 휘황찬란한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이분들이 나서서 우리처럼 이 법을 딱 들이대고 특검아, 네가 이런 걸 잘못했다. 그러면 그 특검에서도 저것들도 양심이 있으면 야 우리 다 사퇴하고 나가자. 세계 최초 특검 전원 사퇴. 뭐 이런 걸 그 저기 안 배우나? 대통령 예, 변호인 측에서 전원 저기 사퇴. 뭐요? 뭐 특급이 부른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막 제인처럼 가지 마세요. 제 안 짓으면 당당히 가는 거고 제 짓으면 대가리 숙이는 거고. 그렇지. 특급이 부른다고 뭐 우병우 수석 아들까지 그 조사의 아들까지 그 저기 그 면접받던 경위. 그렇지. 뭐 그거, 경위까지 그거. 뭐 다 언론에 나오고 보도되고. 야 그런 거는 경찰 차원에서도 보호 안 해주는가? 그 사람은 뭐가 되는가? 그 사람이 뭐 우병우 뭐 수석 아들 뭐 면접 보고 싶어 봤나? 그렇지. 예.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가는 대한민국을 그냥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은. 바라봐도 재밌네요, 저는. 무보수니까. 예, 무보수니까. 송가 선생님은 보수지만 나는 무보수예요. 무보수니까 태극기 집회한 가봤다가 촛불 집회한 가봤다가 싹 사진 찍어 동영상 찍어 내일도 딱 보내주고. 저 영상 찍었어요. 영상 찍어가지고 왜냐하면 태극기 집회 영상도 찍어가지고 송가 선생한테 보내줬고 네. 촛불 집회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줬고 저는 양비론이에요. 아, 그거 잘 찍어줬어요. 왜냐하면 그럼. 그거 딱 까면 이제 쭉 역국에 예. 그런 아버지 필요 없다 막 이게 나오잖아요. 예, 그럼요. 야, 그런 아버지 그래서- 필요 없다라는 영상도 우리가 이제 그런 아버지 필요 없으면 자기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이제 나는 이건 내 판단입니다. 또 고소고발 할 생각하지 말고 이름 거론 돼도 이해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탄핵 정국의 이 위험성이 네. 누군가는 총지를 하고 있는데 그 총지자가 야권의 대빵이라 보는 거고
이름 다 밝히면 안 되잖아요. 뭐 위드미하고 그 성이 똑같아요. 그럼 대충 알 거야. 자, 이게 만약에 사이비 민주화 인권 변호사들 만일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민중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엄포를 많이 놨다고 그죠? 네. 일어나야 돼. 왜? 싹 일어나는 거 싹 잡아다가 그 뭐는 저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네. 배다 태워 가지고 그 막걸리 좀 한 20통 실어 가지고 처미게 가지고 정은이한테 보내주면 정은이가 얼마나 좋아해. 좋아하겠지.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하얀 박사기로 그냥 예. 싹 그냥 다 태워 죽여본다고. 이런 꼬라지들 모르고 말이야. 이 대한민국 공산화 돼봐 제일 먼저 죽을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빨개들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가고 성가고. 문과는 좀 한 이틀 뒤에 갈 거예요. 제가 5일 뒤에 가지. 아, 5일 맞네. 뒤에 갑니다. 제가. 아, 또 무보수니까 또. 예, 전 무보수고.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월이 뒤쭉박쭉, 법이 법이 뭐 뒤쭉박쭉, 시대가 흥청망청, 상하지고하 아무도 없는 무법천지가 된 이런 걸 보고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엘리트들과 지도자들이 쥐댕이와 눈을 닫았습니다. 코만 열어놓고 있어. 코하고요. 눈은요 반쯤 뜨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저로 갈까, 싹 해가지고 헷갈다가 딱 코 보고 있는 거지 그게. 네. 그러니까 그 정치권도 야비한 인간들 우리가 지금 말 안 해도 알지 않습니까? 네. 정치 야비한 인간들 전부 다 비겁한 자들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박 대통령의 무능이다 실책이다 뭐 이런 걸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이번 탄핵 정국이 갖고 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대한민국의 모든 지식층이 까방송화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까방송이 만약에 종편 같았으면 이 난리 났다고. 종편 안 하는 게 다행입니다. 그렇지. 예. 그냥 막 이는 그 미친 정국 있지 않습니까? 미친 정국 미치게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두고 잡아 얘기만 그때 되지. 가야지. 가고 보고 나서 이제 미친 것들 있지 않 그때 우리가 방송할 때 하는 바퀴벌레 딱 불 켜면요 팍 뛰다니지 그래. 않습니까? 뛰다니고 어디로 뛰다니는 걸 다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이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들을 다 구분할 줄 알아요. 이제 그렇죠. 구분이 되죠. 아, 이 사람은 이쪽이다. 이 사람은 이쪽이다. 이 잡아 넣을 사람이다. 안 잡아 넣을 사람이다. 다 지금 분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 기관이라고 저는 그래 봐요. 그러네요. 그럼요. 이 분리수거 잘못하면 금방 예. 또 오염 또 되거든. 그렇죠. 그 재활용할 거 재활용하고 갈아버리고 그리고 갈아버리고 예. 믹스기 갈롱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시국을 우리 국민들에게 신이 우리 국민들에게 아 너희들 한번 봐라 좋은 이게 기회 주세요. 좋은 걸 보여주게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법을 보여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시국은 또 나쁜 시국은 아니다 봅니다. 우리가 방송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이게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조력일 수 있어요. 그럼요. 이게 5,000년 역사 중에 한 번도 이렇게 빨개와 애국자와 예를 들어 뭐 덜 빨간 놈, 빨간 놈, 배신자, 뭐 이 디비전 이런 걸 이렇게 명확하게 가려준 건 없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스스로가 다 자기 색채를 다 그냥 드러냈잖아요. 다 드러냈죠. 이거 얼마나 좋아. 이제 제대로 된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제. 다 드러냈어요.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해 줄까? 우리가 다 작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해줬지. 우리 여기에 지금 뭐 우리나라 리스트에서 128만 8,820명이 지금 있잖아. 수록돼 있지 않습니까? 곧 이제 우리 예. 책 만들어지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깝대기를 한번 보여주지 뭐. 예. 껍데기 보여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놀라지. 다 봤어요,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다 지령하면 그게 착착착 움직인다고. 어떤 사람이 진짜 국민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이제 국민을 이용하는 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봤기 때문에 예. 그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는 분리수거가 확실히 될 수 있는 뭐 그런 해야 아니냐 싶습니다. 내가 우리 그 조사팀 중에요. 예. 이제 이것도 지금 추적 중인데 우리도 의혹을 한번 딱 얘기해놔야 돼. 예. 노무현 정권 때, 정권 때가 아니라 노무현 이제 선거 캠프에 쓰던 뭐가 이거 너무 이거 심각하다야. 예. 어디로 가서 어디로 왔는데 대한민국에 무슨 정부견에 입수를 했겠지 아마. 그래서 그걸 뭐 그 뒤에 뭐 보고를 했는데 어디서 사라졌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 이게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빨이고 아무리 멀타지만 이게 도대체가 어디하고 서로 어디 뭐 전부 어디로 내통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내 남한 내 종북 세력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정간첩 그리고 완전 빨개들 뭐 좌파도 우리가 사실 진보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가고 자꾸 이러면 간다고 좌회전. 근데 이를 못 가는 거야. 못 가지 이제 막혀 있지 이제.
보수도 우리가 생각하면 뭘 보여주고 뭐 이래 뭐 보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우측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이제 딱 잡아서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균형대로 딱 잡아주는 게 이게 이제 리더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리더자가 있나? 리더자 성과성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36.7%. 야, 네, 성과성밖에 없어요. 너무 높아지다 보면 이게 예. 뜨끔뜨끔해. 뜨끔뜨끔 해가지고 잘못하면 뜨끔합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해 안 되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다. 그렇지. 태극기 집회 한번 와보면. 그러니까 뭐 이게 애국병 걸리면요 할 수 없어요. 답이 없는 병인데 이게 뭐. 아니 나는 현장에서 보여주잖아. 예.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이러면 선거운동인데 예. 예. 만약에 문재인이하고 나하고 둘이 붙었다. 예. 누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이거 전부 나란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뭐 하는가? 손가락 안 잡아가고. 나는 아직 저거 안 했거든. 그거 안 했더라도 해야 된다고. 왜? 봤잖아 중앙선관위가 이게 중앙선관위가 지금 현재 문재인 이하 대권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곳곳에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거 잡아가지도 안 하잖아. 예. 중앙선관위도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려야 돼요. 우리나라 없앨 게 많아요. 중앙선관위 없애야 되고 뭐 또 헌모 없애야 되고. 헌거도 없애야 되고 예. 특모도 없애야 되고 건모도 없애야 되고 뭐 아이고 그래서 없앨 거 근무까지는 둬야 됩니다. 그 놔둬야 돼. 예. 그 왜냐 흉악분들 예, 잡아야 그래 돼. 잡범들 잡아가지고 쪽치는 게 하나 그 재미로 살아요. 그 재미로 살아야 돼요. 수갑 채우는 재미로 살아야 되고요. 그래도 언론도 없애야 되는데. 아유 언론 다 없애야지. 언론 다 없애야 돼요. 까방도 없애버릴까? 언론 우리 까방 진짜 진작 없애야 될 방송 이거는 이게 진짜 좀비 같은 방송이거든. 이 그렇지. 방송이. 이게 이제 좀비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좀비 같은 방송이 결국은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기존에 이런 식으로 가만 놔두면 뭐 촛불 들고 다니나 좀비 짓을 하나 뭐 간첩이 되거나 빨개가 되거나 아무 상관없는데 저 희한한 것들이 4, 5년 전에 티 나와가지고 시시때때 물고 늘어지고 까재키고 욕설에 제끼고 이러니까 저 새끼들은 어떻게 돼 고발을 해도 저거 뒤리 까는 새끼들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이거 그러니까 아닌가? 우리가 애초부터 JBC가 방송을 만들었던 것도 이 사회에 뭔지 좀 이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안 좀 하고 되잖아요, 개성하고 영상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적질하려고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그게 보니까 사회에서 개선하려는 부분들보다는 우리 이 사회가 진짜 이 사회를 말아먹는 좀비들 우리가 여기 뭐 종북 뭐 우리가 좋습니다. 좌파 뭐 좌파도 우리 사회의 하나의 일원이기 때문에 우파 다 좋아요. 근데 이 종빨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비들 그런 자들은 못 보겠더라고요. 폐지해야 돼 그런 거라. 예. 노길남이 후예들, 노길남이 친구들. 그렇지. 노길남 가, 예, 노길남 정적, 예. 노길남이 하긴 뭐 웃음이 나오네 이거. 자, 우리 송가생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 이제 좀 춥네. 또 이제 일요일 에어컨 또 안 나와가지고 찬바람이 실실 나오네. 이것도 방통이겠네. 네, 자 우리가 예, 그 지금 그동안 이제 노길남이 얘기를 하면 왜 웃게 되냐 이러면 그 시원하게 까고 나면 그 이름만 나오면 희열감이 생기거든. 애국도 그런 병이에요. 애국을 왜 합니까? 그냥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태극기를 흔들 때 그 감동스러운 이 감격스러운 뭐 이런 것들이 아까 정가 선생님 말했던 우리가 진짜 초대 기자 때 외국에 한번 가가지고 취재할 때 그 야 그러면 삼성 뭐 LG 이런 간판만 봐도 어유 야 저기 우리나라 기업 있다 이런 애국적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을 속이고 좀비 짓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나라 잘 되라고 하겠습니까? 나라 뭐 그래도 잘 되는 거 맞고요. 길남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노길남 이름 떠요. 그거 더러워요. 그거. 맞네. 노길 남쪽으로는 가지 마라 이거든. 길을. 그렇지. 야. 예, 노길남 길을 남쪽으로 가지 마라. 예, 남쪽 가지 마라. 나는 그래서 좌쪽으로 안 간 예. 거하고 똑같네. 네, 똑같은 거지. 이게 노길남이는 북쪽, 이게 노길북으로 지어야 됩니다. 노길북인데. 사실. 예. 맞네. 뭐 노길북이에요. 아 그랬으면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예. 노길북. 길북. 예. 하여간 어찌됐든 촛불은 없어지고 태극기만이 살아남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래도 태극기를 촛불을 드나 그 마음속에 국가를 사랑하는 이런 애국심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촛불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도 애국심이 있다면 오늘 촛불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끝까지 목숨 걸고 촛불을 지키겠다면 대한민국 특검이 잡아주겠지. 네, 특급 잡았습니다. 싹 잡아 들려서 이것들은 5천 교육대 다 보내야 됩니다. 맞죠? 6천 교육도 5천 교육도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생겨야 예, 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저기 분당에 있는 문모 씨가 지금 출근하고 7천 교육대 거기 앞으로 저기 교육대장으로 선임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런 자들은 깜빡이 열면 또 깜빡이도 지랄한다고.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건설이 참 어려워요. 네.
이런 건설업자들이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있는 아파트 한 5동 예. 국가가 사서 예. 거기다 잡아여놓고 예. 밑에다 다 폭약 설치해놔야 돼. 예. 아프면 아파. 눌려버려야 돼. 눌러버려야 돼? 그렇지. 예. 이게요. 야, 어떻게 살다가 인간이 죽을 때까지 나라를 위해서 뭐 애국은 안 해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나라를 뒤집어 엎고 나라를 말아먹나 아니면 김정은이 아가리 채나 이 생각하고 사는 새끼들은 도대체 피가 무슨 색깔이냐고. 피가 빨간색. 그런가. 나는 까보니까 노란 피가 나는데. 예. 그 노란 피도 약간 날 때가 있어. 있죠. 예, 있어요. 그렇지. 노란 피가. 그게 애국의 물이거든. 예, 약간인데. 그게 많이 나야 돼. 예. 오늘 우리 JBC 가방송이 이제 특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특검이 보다 더 공정의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방송하는 겁니다. 뭐 특검을 저희가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특검이 잘 돼가지고 특검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검이 안 되니까 나라가 개꼬라지가 되니까 그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의 목소리들을 저희가 대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또 우리 안 잡아간다고. 그럼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 요구, 촉구, 경고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건 저 생각입니다. 이제, 보수 생각, 예. 무보수 말고. 예.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경우가 돼도 특검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열거했던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런 엉터리를 갖고 대통령에 달라드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내란이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나 마음을 바꿔먹고 특검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태극기든 애국 시민, 애국 국민들 모두가 거부하십시오. 저는 무보수로서 이야기할게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죄가 있다 그러면 특검 조사 받아야 됩니다. 내란죄. 예, 예. 근데 그게 아닌 뭐 뇌물 밝혀지지 않는 예. 뭐 여러 이제 이런 제명들 아까 뭐 공갈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제명이라면요 이거는 헌법에 대통령을 그냥 거의 막 그냥 목살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수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 그런 특검은 받을 필요 없다 봅니다. 다만 특검께서 박 대통령이 내란 죄가 있다 그러면 그 밝혀라. 헌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밝히고 조사를 해야 하십시오. 다른 건 잘 밝히면서 왜 그건 안 밝히는 거야? 그럼요. 근데 저기 누구와의 관계 얼마 그 자체는 정책적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함부로 잡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조사도 하지 않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개망나리지도 아니고 예. 북한도 아니고 이건 뭐 도대체 그럼요. 누구의 지령에 의해서 누구의 연출에 따라서 누구의 감독에 따라서 누구의 행동에 따라서 이런 거 조사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 그런 꼼수나 엉터리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경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야. 왜? 하세요. 내란 업무죄 있으면 조사하고 아니면 그냥 손들어. 내려가서 현틀세요. 밝히라고 내란 업무.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내란 업무. 그 얼마 해가지고 시술 받았다 이런 식의 그런 걸 밝히지 말고 대통령이 내란 업무를 했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라고. 그래서 대면 조사해라고. 김영재 원장 와이프가 안종범 수석 와이프에게 백 하나 사줬다. 그게 국정농단하고 뭔 상관 있어? 있지. 있구나. 아주 심하지. 예. 특검이 보면 그렇게 예. 심하지. 그런 게 특검이 조사할 부분들이 거기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그러면 그 걔들만 잡아내면 끝날 일이지 형사법에 따라서. 그럼요. 그걸 또 박 대통령하고 연결시키려고 지랄 방황을 떨다가 야 이게요. 왜냐하면 그 전 최순실이 한테 3족을 멸하겠다 했던 국민들의 반은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텐데 이래 생각했어요. 그 학교 안 갔다 온 사람들은요 그 시기처럼 다 해가지고 다 그럴 수 있다고 알지. 보거든요. 근데 다 알아요. 결국은 이번 사건이 딱 터지면서 예. 특검의 무소불위가 저기까지 갔구나.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 땅에 선량한 의사 마누라가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 무소불위의 특검을 상대로 내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 그런 식의 발표를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유명 법조인 마누라들은 전부 다 선물을 받은지 안 받은지 전부 다 까야 돼. 다 까야지. 후다 다 까야 까야지. 돼. 다 대통령도 까야지. 까는데 다 까야지. 그럼요. 일거수일투족 다 까야 네. 1분 단위로 다 까야 돼. 다 까야 돼요. 사월 만약에 11일 날. 대한민국 법조인 마누라 중에서 선물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러면 우리 까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어야지. 접어야지. 4월 그때 몇 년도죠? 1000일 넘어서 2014년인가? 15년쯤. 2014년부터 2014년부터 하자. 예, 2010년부터 합시다. 2014년부터 지금 2017년 2월 5일까지
적어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의 와이프는 뭘 했는지 1분 단위로 다 쪼개서 다 쪽이었어요. 다 보고해야 돼. 그래야 세월호 때 뭘 했는지 다 우리도 알 수 있죠. 대한민국 공직자 마누라 중에서 보톡스 안 맞고 뭐 나름대로 피부 미용 안 받은 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 까방송 다 드릴게 그냥. 다 주면 안 되지. 까방송 상을 하나 줘. 상을 까방 드리면서 상을 주지 이제. 까방상. 진짜 이 그런 사람을 저희가 까겠다. 까야 돼. 그런 사람이 와서 이거 받아봐야 우리가 방송이 안 깔주지. 돼. 안 되려도 무보수라도. 그렇지. 예, 무보수라도 뭐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희귀거든. 희귀종이요. 천연기념물이지. 천연기념물 까방이 드리는 천연기념물 상을 줘야지. 천연기념물이 나밖에 없는데 또 생기네 그러면. 그또 생길 게예요. 예. 자, 우리가 방송에서 진짜 어느 방송도 아니 어느 언론 기자도 성역처럼 돼 있는 건들지 않는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경고 방송을 날린 이유가 뭡니까? 제발 사람은 건들고 뭘 하더라도 인권과 법만은 흔들지 말라고. 끝내자 얘기지. 끝내자는 거요? 그렇죠. 송가성이 끝내자고 손을 툭툭 치네. 춥다고. 송가 손이 막 그냥 너무 추워요 지금. 완전히 막 그 손이 얼어 있네 지금 이 에어컨 바람이. 제가 예. 이제 사회를 보면 한쪽선은 장갑을 벗고 있습니다. 그 손실은 가지고 또 마이크까지 실해요. 네.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장갑 한쪽 주면서 손만 이야, 참 감동입니다. 사실 태극기 집회에 와서 그 어제는 뭐 휘발유 들고 와서 해방한 놈, 뭐 가위 들고 와서 해방한 놈, 또 차 갖고 뒤 갈아버린 놈, 뭐 별로 이제 전투가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 경찰이 이제 이런 걸 묵과해서도 안 되고 특검이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이런 형태의 수사 관행을 보인다면 까방송이 가만둘까? 뭐 까방송이 내버려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 또 분리수거를 할 때가 그것도 오겠지.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내버려둬야 돼. 자, 우리나라 이제 까방송이 앞서서 분리수거할 수 있는 리스트를 까줍시다. 예. 또 오늘 뭐 저기 일요일 뭐 가족들하고 같이 있는데 저희 방송을 그래도 끊임없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마칠 때 되면 항상 송가 선생 가라사대가 있는데 오늘 송가 선생 가라사대 한 10을 입었어. 자, 이제 제 가르사는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법을 아는 국민들이란 건 일부 극소수 사법 출신들밖에 없습니다. 민초들은 법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민초입니다. 이들에게 법관들이 이들에게 사법부 전체가 욕먹는 이런 법 위에 올라서 군림하는 이런 자세 오늘 당장 거두십시오. 자, 잡발이 싫어가지고 자해전이 싫어하고 자해전을 싫어해서 잡발을 싫어하고 또 그때라도 자해전을 하지 않고 집에서 태극기를 껴안고 태극기를 촛불 삼아 집에서 케이크를 자릅니다. 자르는 우리 오늘 대한민국 최초 애국 보수 전문 MC 송가성을 모시고 또 주옥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저희 방송 여기서 하시죠. 심하게 하죠. 춥다. 춥습니다. 예. 자, 애청자 여러분, 일요일 편히 쉬시는데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